네, 회로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이론은 이제 전자 소자로 이루어진 회로망에 대한 해석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이제 그 해석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합성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뭐 그 어떤 그 습득을 하는데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해석을 하는 이제 목적은 이 합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그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입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출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입력하고 이 시스템이 주어졌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주어져 있고 입력이 이럴 경우에 그럴 때 이 출력이 뭐냐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것이 이제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분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분석 방법, 해석 방법 이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 소자로 이루어진 회로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RLC 그러니까 저항 인덕터 캐패시터 이거 수동 소자라고 하는데 이제 기호로 보면은 저항은 이렇게 돼 있고요. L은 코일인데 이렇게 돼 있고 캐패시터는 이제 콘덴서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기호로는 RLC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는 회로 또는 이제 이런 그 OP앰프 이거는 이제 IC인데요.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트 서킷 집적 회로입니다. 트랜지스터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근데 이런 그 OP앰프가 하나의 소자처럼 사용이 돼서 이러한 회로도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합성은 그 설계라고도 하는데요. 설계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여기 인풋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시스템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목표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주어진 시스템을 이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그 회로 이론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자공학과를 비롯해서 이제 유사한 과들, 그 공학 관련해서 이제 유사한 과들에서 이제 공부하는 과목들이 이제 이런 과목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2학년 때 보통 이 회로 이론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전공 과목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과목들이 그렇게 뭐 그 쉬운 과목들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기초 과목이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이 과목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이 회로 이론이 이제 그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물론 이제 디지털 공학도 이제 좀 쉽기는 한데요. 좀 그 쉬운 과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제 다른 과목들은 좀 전자기학 뭐 이런 과목들은 조금 그 영역이 좀 좁거든요. 그런데 이 회로 이론은 여러 그 분야 그러니까 전공이 좀 다른 분야에도 꼭 필요한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반드시 좀 해놔야 되는 물론 여기 있는 과목들도 이제 다 해놓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선택할 수 있는 졸업 후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범위가 넓혀지긴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전자 소재로 이루어진 회로망을 해석하는 그런 이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론. 이제 이 책으로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 시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이제 닐슨 그리고 이제 한티미디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 구성을 좀 보면은 이제 총 18장으로 되어 있고 이제 부록이 있는데요. 이제 그 부록은 이제 여기 수업을 진행하는 데 해당되는 부록들을 그때그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크게 보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소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덕턴스, 캐패시턴스, 상호 인덕턴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RLC 그 다음에 이제 연산증폭기는 OPM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것도 하나의 소자처럼 생각을 해서 이러한 소자에서의 그 전압, 그 다음에 전류, 그 다음에 전력, 에너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소자들로 실제로는 회로가 연결이 돼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해석들을 이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하게 되는데 여기 뭐 평형 삼상회로 이런 경우는 좀 전기 쪽에 관련된 그런 회로입니다. 전기 쪽에 모터 관련된 이런 쪽에 관련된 회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나눠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DC에 관한 얘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AC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압전류 이런 것이 직류일 때도 있고 교류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직류를 다루는 회로 해석, 그 다음에 교류를 다루는 해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류라는 것은 이제 주파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값이 일정한 거. 그래서 직류가 인가됐을 때 전압이라든지 전류로 직류가 인가됐을 때 어떤 소자에서의 소모되는 전력이 얼마냐, 거기 걸리는 전류가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이제 여기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여기서 이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이제 전원은 DC이지만 스위치를 이제 어느 때에 이제 닫을 때가 있을 거고 열릴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닫고 열고 할 때의 그 상태 그런 것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연파 관련된 이제 해석은 정연파라고 하는 건 사인이죠. 사인인데요. 이제 교류라고 하는 건 시간에 따라서 막 바뀌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그 바뀌는 신호를 이 사인파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그거는 이제 원래 이제 실제로 시스템에 어떤 신호가 들어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음성이다. 그러면 마이크로 이제 그 음성을 잡으면은 신호가 뭐 막 이렇게 이런 이제 섞인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잡아보면. 근데 이제 사인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일 주파수로 이렇게 단일 주파수 주기가 이렇게 일정한 이것이 이제 사인파 또는 코사인파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신호고 이건 이상적인 신호죠. 근데 이것에 대한 회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신호인데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복잡하겠죠. 이걸 표현하기도 어렵고요, 사실은.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간단한 사인파를 가지고 교류 해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 그 후레급수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러한 신호를 이제 이런 사인파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가 다양한 이렇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거 이렇게 크기나 주기가 다른 그런 사인파로 쭉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그 복잡한 교류를 그것이 이제 후레 급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출력, 이것에 대한 출력, 이것은 이렇게 중첩 원리가 적용이 돼가지고 그래서 각각 분해한 그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다 합치면 이 입력에 대한 출력을 구할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이제 원리로 이제 이 하나만 우리가 이제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정연파 해석하는 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AC 해석, DC 해석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챕터의 제목으로는 안 들어가 있지만은 이런 것을 해석하는데 아주 유용한 정리들,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키르호프 볼티지 법칙,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이 이제 항상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압원하고 전류원을 이렇게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정리가 이제 태분한 정리입니다. 태분한 정리나 또는 태분한 시어럼. 그런데 이제 이 정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거랑 이제 쌍되는 게 노턴 정리입니다. 노턴 정리.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전압 전류를 대체하는 방법, 전압원 전류원을 대체하는 방법, 태분한 정리, 노턴 정리.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첩 원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몇 가지 회로 이론에서 해석을 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파트에서도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라프라스 변환, 그리고 이제 이 푸리에 변환, 이거는 이제 다른 영역에서도 사용되는 툴인데요. 이것을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해서 회로에다 적용을 해봅니다. 이 결론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라프라스 변환은 이제 시간 영역의 신호를 이제 S 영역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무슨 효과가 나오냐면, 회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L하고 C 때문에, 여기 때문에 미분 적분이 나와요. 그래서 회로에 관련된 식이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이를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해를 구해야 되는데,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게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 그 과정이 좀 오래 걸린다.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곱하기 나누기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라프라스 변환입니다. 그래서 이 변환을 해가지고 이제 사칙 연산으로 계산한 다음에 다시 역변환을 하면 미분 방정식을 풀이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라프라스 변환이 이제 그렇게 유용하죠. 그 다음에 S 대신에 J오메가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 이제 푸리에 변환이 바로 됩니다. 이 푸리에 변환을 쓰는 이유는 왜 그런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주파수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래 신호는 이러한 복잡한 신호죠. 그러면 이러한 신호를 이제 주파수를 분석을 해보면 어떤 영역에 이렇게 분포하는 주파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영역에서 주파수에 대해서 뭐 증폭도가 얼마나 되느냐, 또는 그 주파수에 대해서 신호가 통과되느냐, 차단되느냐, 뭐 이렇게 회로에서 주파수에 따르는 상태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한 방법이 이 푸리에 변환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든 회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회로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투포트 회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투포트 회로는 여기 내부를 블랙박스 처리를 해서 여기를 이제 다 일일이 소자를 다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하나의 이 내부는 이제 우리가 몰라도 된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입력과 출력이다. 이런 개념으로 여기 외부에서 이제 전압 전류를 측정해 가지고 여기를 투포트 회로로 모델링을 해서 복잡한 회로를 갖다가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석하는 방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로 이론에는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을 해보면 이제 전류원, 전압원, 저항, 인덕터, 캐패시터 이거로 구성된 회로의 전압, 전류, 전력,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킬로허브, 그 다음에 중첩, 태분항, 노통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한 이제 중요한 도구들이 되고요. DC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스위치를 이제 포함한 해석이 중요한 해석입니다. 스위치를 온오프 하는 거.
이게 중요한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AC 해석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연파 해석이었죠. 이 정연파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연파 해석은 이제 복수 해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페이저라고 하는 것으로 이 정상 상태라고 하는 그 상태를 주면은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주면은 이제 이 정연파를 시간의 함수로 처리를 하지 않고 복소수로 바꿔서 그 회로를 갖다가 간단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복소수 개념이 조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라프라스 변환, 푸리에 변환의 그 이유, 미분방 형식을 사칙 연산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이고, 여기는 푸리에 변환은 주파수 분석을 위한 그 변환, 거기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공학수학에서 이제 이러한 그 수학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록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그 수업 그 각 챕터마다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할 때 거기에 있는 내용만 우선 숙지를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챕터에다 적용해서 이제 익숙하게 하면 되겠습니다.